자, 그런가 하면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 쌍방울 대북수사 번복과 관련해서 여야 간 공방이 있었습니다. 관련 발언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요. 박상윤 증인. 설주한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김관민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측근이던 김현지가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합니다. 직접 전화로 연락도 했다는데 그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뭐 직접 연락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설주한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에 대해서 그 민주당의 그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고, 감찰부가 단순히 뭐 뻔해 보이는 감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수사권까지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수사권도 부여하는 방안, 이걸 한번 좀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어떤 감찰 결과 위법 행위가 드러난다고 하면 뭐 당연히 수사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선임에 개입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첫 변호인이었던 아마 설주한 변호사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 부속실장이 연락한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증거인멸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국정감사가 뭘 하는 건지 잘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야당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는 이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부른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뭘 밝혀야 되냐면 결국 이 부속실장의 업무에 충실했는가, 뭐 사실은 좁혀보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사실 그것보다도 통상적으로 뭐 총무비서관직을 수행할 때에는 뭐 대통령실의 뭐 이제 비용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을 따져 묻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 부속실장이 되신 지 일단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부속실장의 업무와 관련해서 무엇을 묻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이미 뭐 주진우 의원 외에도 지금 보면 김현지 부속실장을 겨냥해서 최소 6개의 상임위에서 증인 신청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보면 뭐 이런 겁니다. 뭐 대장동 아파트 뭐 자금 출처 이런 거를 묻겠다고 이제 부르겠다 이런 식이에요. 아니면 뭐 대통령의 예능 출연 관련해서 따져 묻겠다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김현지 그 실장께서 총무비서관이었던 시절에도 지금 이 시절에도 뭐 필요하다면 국민들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야당 측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그 질문의 핵심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거를 좀 묻고 싶어요.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이 어떤, 지금 본인은 공직자시잖아요. 이제 대통령실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이 공직자로서 좀 부당한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권력을 사용했는가, 그것이 드러난 바가 있는가, 혹은 위법적인, 뭐 예를 들면 뇌물을 받았다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매간매직을 했다라고 한다던가 여러 면에서 공직자로서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행위에 있어서 무언가 문제가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과거의 일들을 가지고 혹은 의혹들을 생성을 하고 계속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이 그렇게나 가깝다더라, 만사현통 프레임을 계속해서 도돌이표처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의미가 없고 사실 국민들의 세비를 낭비하는 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진우 의원 그리고 박상용 검사 잡으러 좀 가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또 똥포를 찬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진우의 활약상을 보기에 앞서서 일단 인물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거든요. 네. 이따가 이제 주진우의 작품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거든요. 설주한 변호사 그리고 김현지 실장 사진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자, 설주한 변호사는 현재는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으로 있고 23년 당시에는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김현지 실장은 지금 현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인데 23년 당시에는 이재명 당시 의원의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거를 이제 알아야 네. 영상을 보기가 편합니다. 주진우 주연, 박상용 검사 조연 작품인데요. 함께 보시죠. 제가 중요한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요. 박상윤 증인. 예, 설주한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김관민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측근이던 김현지가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합니다. 직접 전화로 연락도 했다는데 그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뭐 직접 연락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
설주한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약속된 그 조사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에 대해서 그 민주당의 그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고, 그 다음에 변호인이 계속 없어서, 그 다음에 변호인은 없는 채로 조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안 한 상태에서 또 다른 변호인이 선임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검사실에 난입하여 조사를 방해하려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도 변호인이 계속 선임이 되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 공판에 변호인을 하고 있던 법무법인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가 이렇게 선임이 됐고 그 이후에 더 구체적인 자백이 진술이 되었습니다. 저 김현지 증인으로 나와야 되고요. 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김현지 실장이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사 설주환을 잘랐다. 전화로. 네, 뭐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어제 그 주진우 의원이 뭐 본인 나름으로는 폭로라고 생각해서 폭로를 한 거고. 맞습니다. 국감 내내 이제 국힘 의원들이 저 폭로를 근거로 해서 김현지 실장을 법사위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 네, 하루 종일 주장을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좀 우선은 좀 사전 설명 하나 드리면 네네네. 이게 항상 세트 플레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박상용 검사가 뭔가 구체적인 주장을 해요. 그 예를 들면 연어수 파티 때 같은 경우는 해당 변호사가 있었는데 뭐 변호사인데 어떻게 술 먹냐 이런 식으로 박상용 검사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주환 변호사는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정도 수준의 진술을 합니다. 그 박상용 검사가 연어수 파티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설주환은 그 당시 제가 변호인으로 선임돼 있었는데 저는 못 봤어요. 이 정도만 얘기를 해요. 이번에도 똑같은 세트 플레이를 하거든요. 박상용 검사는 김현지 실장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합니다. 거론하고 김현지 실장이 개입을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자마자 설주환 변호사 언론 인터뷰에서 그 당시에 김현지와 소통한 건 사실이다. 소통 내용은 얘기 안 하고 딱 이 정도의 알리바이만 제공을 합니다. 비슷하네. 뉘앙스만 남기네, 뉘앙스. 이게 박상용 검사와 설주환 변호사의 세트 플레이인데 이 얘기를 굳이 말씀드리는 거는 설주환 변호사와 수원지검 또는 박상용 검사 간에 상당히 긴밀히 소통이 되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 하나 그건 이제 말씀드리는 추정하는 거고요. 예. 저 어제 저 폭로가 얼마나 똥볼이냐면 네. 저 정도에서 끝났으면 됐어요, 사실은. 근데 끝나고 나서 주진우 의원이 신나서 본인 페이스북에 구체적인 글을 올립니다. 구체적으로 글을 올린 게 시점을 특정을 해요. 23년 6월 9일이다. 그거 23년 6월 9일에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고 그 진술이 되자마자 김현지가 전화를 해서 질책을 해서 사임을 했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는데요. 네. 6월 9일 날 진술 조서에는 이화영 그 당시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명확하게 해당 질문에서 부인을 합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피의자는 이화영이죠. 도지사에게 중국 출장을 가 쌍방울 그룹 김성태 회장 등을 만난 사실에 대해서 보고하였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이게 조서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6월 9일 날은 명확하게 이화영 부지사가 해당 내용을 부인합니다. 부인하는데 주진우와 박상용 얘기는 6월 9일 날 자백했기 때문에 김현지가 전화해서 질책을 하고 사임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니까 바로 그냥 잘라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온 건 조서예요? 조서입니다. 조서에는 진짜 중요한 팩트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 이 얘기는. 그렇게 되고 저는 왜 저런 주장이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니 이거 제 추정인데 저 당시 설주환 변호사와 박상용이 저 당시에도 소통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는 6월 9일 날 11회, 6월 12일 날 12회, 6월 14일 날 13, 6월 15일 날 14회 조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작성이 되는데 6월 11일 날 설주환 변호사가 조사 입회를 하고 11일. 그 다음부터는 쭉 입회를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래서 왜 입회 안 하냐 하니까 뭐 사임했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사임서를 언제 제출했는지 저희 변호인은 알 수 없으니까 추정컨대는 6월 9일 날 입회하고 다음부터 안 들어왔으니까 6월 9일 이후 뭐 하루 이틀 상간에 사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11일. 1일.
6월 9일 날이 11회 조서. 예. 그러니까 마지막이 6월 9일에 들어왔다고? 설주환이 들어온 마지막 조서는 6월 9일입니다. 6월 9일. 그러니까 박상용은 6월 9일 날 자백했고 자백하자마자 김현지가 전화해서 항의했고 설주환이 사임했다라고 하니까 네. 그 스토리로 가면 6월 9일 이후 아니 6월 10일이나 11일 이 정도에 사임한 걸로 추정이 되죠. 추정입니다. 네, 추정이 되는데 그 이후에 12일, 14일, 15일 3회 연속 변호인 없이 그 조서가 이루어져요. 설주환이 안 와버리니까. 네네. 네, 그러면서 이때 조서 내용에 그 초반부에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면 박상용 검사 이렇게 얘기해요. 야, 설주환 안 온다는데? 안 온다는데 그 혼자 조사 받으실래?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사전에 설주환이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 박상용이랑 협의를 한 거죠. 조서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안 오는 걸 알고 있었다. 네, 그렇게 되고 박상용 검사는 지금 현재 해당 그 조서 내용, 그 수사 기록에 접근이 어려우니까 그 당시 일자 정보만 보고 그 당시 설주환과 대화했던 내용들을 통해서 6월 9일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어렴풋이 추정해서 주진우 의원과 협의를 한 게 아닐까. 예, 그러니까 그래? 하고서는 이런 식의 폭로가 이루어진 게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합니다. 근데 어제 이제 국감장에서 박상용은 나는 뭐 주진우랑 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주진우가 그 박상용 검사가 굉장히 교묘하다고 느껴진 게 제가 전화를 받은 건 아니고 설주환을 통해 들었다. 맞습니다. 딱 벗어나는 본인 책임은 없는 듯한 그런 네. 느낌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야, 근데 아무튼 그거는 틀렸네. 이재명한테 불리한 진술하니까는 김현지가 바로 설주환을 자르더라 했는데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요거는 아닙니다, 확실히. 그건 명확하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설주환 변호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뒤 다 잘라먹고 그 당시 김현지와 소통한 거 맞다라고만 얘기를 하잖아요. 좀 전에 자료화면에 나왔지만 그 당시에 김현지 실장은 이재명 보좌관이었고, 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보좌관이지. 보좌관이었고 설주환 변호사는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어요. 진짜이죠. 네. 그러면 이재명 보좌관이랑 법률위 부위원장이랑 전화 통화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안 한 게 오히려 이상하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단지 그때 전화 통화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통화한 건 맞아요. 박상용에 대한 알리바이만 제공하는. 근데 저는 아까 저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움을 많이 느꼈어요. 뭐 제보 받았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네, 맞아요. 부풀려 들어가잖아요. 네. 그 제보자가 박상용 검사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아니라고 했어. 둘이 무슨 대본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이게 특수부 검사들이 가해자 피해자 바꿔치기 프레임 굉장히 잘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피해자가 갑자기 가해자로 둔갑되는 맞아요. 이런 경우 우리가 독촉폭행. 많이 보잖아요. 많이 봤잖아. 뭐 바이든 날리면도 받고 많이 봤죠. 봤잖아. 지금도 보십시오. 국정감사장에 왜 나왔습니까? 박상용 검사의 검찰권 남용을 지금 조명하고 있는데 맞아요. 이걸 싹 비틀어가지고 제보 받았는데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박상용이 블라블라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설주환 변호사 얘기 뭐 나오면서 김현지 얘기를 나와가지고 김현지 국감이 이걸 또 올려버려. 그렇습니다. 이거 무슨 갑자기 왜 윤석열의 얼굴이 보이지? 저 박상용 더하기 주진우 더하면 윤석열과 한동훈의 얼굴이 갑자기 보이더라. 이거 굉장히 저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냄새 많이 납니다. 주진우 저 의원은 어색해요. 사실 전과도 있어요. 이 누가요? 주진우 의원. 뭐냐면 그 작년인가요?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때. 네. 그때 갑자기 그 주진우 의원이 이화영과 당시 이화영의 다른 변호인 간의 그 구치소 녹취록을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는데 그 짜집기 공개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물타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해당 녹취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저 그리고 제가 법원에 제출했으니까 법원에 있는 걸 검찰이 복사했으니까 검찰 셋밖에 없어요. 저는 주진우한테 안 줬고 법원이 줬을 리도 없고 그럼 검찰 발밖에 없잖아요. 네, 검찰한테 소스 받아가지고 청문회에서 악의적인 편집해서 공개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저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박상용, 설주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둘 중에 한 명한테 제보 받아가지고 세트 플레이 해가지고 공개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제가 이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저는 이제 설주환 변호사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설주환 변호사가 왜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를 했는데 왜 그렇게 이재명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이게. 우선 설주환 변호사는 이화영 측에서 적극적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아닙니다. 예? 그럴 네. 수가 있나? 그 당시에 이제 다른 변호사가 있었고 해당 변호사가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하면서 사임하고 나가잖아요. 네. 사임하고 나가면서 급하게 섭외한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측에 섭외한 게 아니라 그래요? 그냥 현근택 변호사가 못하게 더 나가니까 뭐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소개받아서 오긴 했겠죠. 설주환 변호사가 먼저 찾아와가지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한 변호사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또 팩트 아니면 또 이거 고발당합니다.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예. 이화영 그리고- 부지사 측에 예. 내가 근데 이제 하겠다고? 제가 추정컨대 현근택 변호사가 이제 나가니까 현근택 변호사도 그 당시 민주당 법률위 소속이었고 그렇죠. 법률에서 같이 활동했던 그 설주환 변호사를 추천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있어요. 추정이 있는데 어쨌든 핵심은 이화영 측에서 먼저 섭외를 해가지고 우리 좀 해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건 아니고 예, 현근택 변호사의 추천이든 아니든 간에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선임하게 된 변호사라는 거고 똑같이 6월 9일 이후에 이분이 사임을 하는데 사임할 때도 이화영 측과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그냥 본인이 일반적으로 사임을 한 분입니다. 그냥 예, 이렇게 됐고 아무랑도 상의 안 전혀. 하고 그래서 사임하고 나서 그러니까 6월 9일 날 11회 조서를 하고 6월 12일 날 이제 12회 조서를 작성하는데 이때 이화영은 현근택이 설주환이 사임한 거 모르고 있어요. 이화영 부지사 모르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요. 본인이 일방적으로 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한 거고 또 하나는 이거는 어저께 이제 제가 그동안은 말을 되게 아꼈는데 이건 어제 국감장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본인 입으로 하신 말씀이라 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설주환 변호사는 해당 시기에 끊임없이 이화영에게 이재명에 대한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강요를 하고 강요한 방식이 명분은 이거예요. 뭐냐면 야 민주당이랑 다 합의됐어. 다 합의됐고 어떻게 합의됐냐면 너는 그냥 이재명한테 보고했어 라고만 얘기하고 넌 빠져나가. 그것만 얘기하면 너 집행유예 해준다니까. 보석해준다니까. 너 그것만 하고 빠져나가. 그거 얘기해봤자 이재명한테 타격 없어. 이재명은 알아서 본인 카바치고 나갈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얘기하니까 이화영 부지사는 그 당시에 사모님한테 구치소는 다 녹음이 되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하고 사모님한테 야 설주환이 자꾸 이상한 얘기하는데 설주환 저기 민주당이랑 확실히 뭐 신뢰관계가 있는 변호사인지 좀 알아봐봐. 그래서 민주당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 소속이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사모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주변 사람들한테 설주환 변호사 뭐 물어보니까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라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신뢰하는 변호사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검찰 내부에서 그 당시 구속돼 있었던 이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한테도 또 물어봤다는 겁니다. 설주환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거 뭐 제대로 되면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빚어지고 심지어는 어느 날은 A4 용지에 진술해야 될 내용을 적어와서 들이밀면서 이렇게 이대로 진술하고 빠져나가라.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사실은 6월 9일 날 이제 설주환이랑 이화영 부지사랑 결정적으로 틀어진 거는 6월 9일도 이제 그 조서를 조사하기 전에 설주환이랑 이제 그 접견을 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계속 설주환이니까 강요를 하고 민주당이랑 다 합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진술하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나 봐요. 말씀을 하시고 조사에 들어갔는데 막상 조사에 들어갔는데 이재명한테 보고해서 이 말을 도저히 못 하겠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다 부인해버린 겁니다. 부인을 해버리니까 설주환이 극대노를 하고 그러고는 그다음부터 안 돌아버린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이제 너무 영화 같아. 당시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설주환이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민주당 그 추정을 해 보면 그거는 그 다음에 설주환의 행보를 보면 행보가 뭔데? 나는 몰라요 설주환을. 민주당 탈당하고 이낙연 쪽 신당으로 갔다가 이낙연 쪽에 갔어요? 예. 새로운 미래, 새미래. 그러니까 조응천, 이원욱하고 같이 탈당을 하는 거죠. 그 이후에. 그렇게 갔다가 그 당이 이제 그다음- 실패하면서. 그 다음에는 종편 채널에 출연하면서 계속해서 이재명을 비난을 하고 이재명 비난을 할 때 주요 사용했던 거는
내가 이화영 변호인이었는데 내가 다 알아. 이 레파토리로 계속해서 민주당 공격을 하고 그런 행보를 벌었죠. 아, 그랬군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대충 추정은 될 것 같습니다. 정리가 저는 되네요. 네. 아무튼 각자의 몫입니다. 예, 네. 저는. 알겠습니다. 자, 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만 지금 다음 출연자가 지금 가기 2분 전이에요. 큰일 났어, 지금. 더 진짜 중요한 이슈거든, 다음이. 부동산 이슈인데. 예. 우리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최고였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뉴스 하나만 더 볼까요? 뭐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된 네. 이슈가 있던데요. 법사위로 가면요. 네. 여기도 김현지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관련해서 또 이제 증인들이 나왔는데요.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뭐 연어 술 파티로 회유했다는 의혹이 지금까지 계속 나왔는데 이제 확인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수사를 했던 박상용 검사가 나와서 설주환 변호사 이야기를 합니다. 설주환 변호사. 네. 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를 전 잠깐 변호인이었죠? 담당했던 설주환 예. 변호사 갑자기 교체됐는데 이것도 김현지가 교체를 한 거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측근이던 김현지가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설주환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했습니다.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네,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고 그래서 변호인을 그만뒀다. 요게 이제 설주환 변호사가 요건 이제 본인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설주환 변호사요. 네. 설주환 변호사는 전화를 받았다고 이야기했고요. 예. 근데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은 또 좀 다릅니다. 자꾸 이 변호사가 검찰에 조력해서 빠져나오자라는 식으로 회유를 하고 설득을 해서 화를 냈더니 그 뒤로 연락 없이 이제 안 나오기 시작했다. 검찰 말 이렇게. 들어서 좀 조력하는 쪽으로 가자. 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화를 냈더니 설주환 변호사가 안 나오더라는 게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이야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설주환 변호사가 당시에 왜 사임을 하게 됐는지는 설주환 변호사한테 직접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전에 다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뭐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변호인들을 선임을 하고 뭐 섭외를 하고 그만두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잘못된 행위라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런 일을 했거든요. 당시 네. 보좌관 할 때 대표와 관련된 소송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수석 보좌관이 변호인들하고 상의를 하는 거고 이 변호인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이런 거 다 조율하라고 보좌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현지가 그 과정들을 다 직접 챙겼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적하는 게 저는 웃겨요, 사실은. 네. 아니,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게 이거 챙겨야죠. 안 챙겨. 보좌관이 당대표 이제 보좌하는 사람이 네. 당대표 이화영 재판이 지금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유죄가 나느냐 무죄가 나느냐라는 거잖아요. 그게 네, 뭐 네. 회유를 했는지 제가 그거는 모르겠으나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챙기고 네. 변호인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설주환 변호사한테 예전에 들은 게 있는데 그건 설 변호사가 얘기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갔냐면은 크게 말씀드리면은 네. 근데 이화영도 이제 본인이 재판을 이제 수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의견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변호사마다. 뭐냐면은 하나는 뭐 검찰의 회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거를 이화영 선에서 맞추면은 이거는 다 독박이다. 형량이 세게 나오니까 네. 사실대로 얘기를 해서 그게 뭐 진짜 어디까지 뭐 그거는 모르겠으나 얘기를 해서 형량을 낮추자는 쪽이 있었고 네.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건 검찰의 회유에 넘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변호사들도 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피고인의 그러니까 자기 변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도 있고 다른 정무적 판단을 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뭐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김현지가 이거를 한 게 하나도 안 이상한 거예요. 이런 거를 하라고 있는 사람인데. 네. 예, 그래서 뭐 이를테면 검사를 회유한 건가요? 그러면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제가 보기에는 하는 거다. 네, 네, 엮으려고 한다 무리하게.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김현지 실장 관련된 이야기는 뭐 요 정도 네. 하고
대통령이 국감과 관련된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나 했군요. 네, 국무회의에서 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되도 않는 이유로 거부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 우리 식구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된다. 국가 기강 문제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 증언을 거부하거나 안 나오는 행위에 대해서 질타를 했고요. 네. 그리고 위증죄 이야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누가 이거 책임지는 건가? 경찰, 검찰이 책임을 져야지. 근데 이 나쁜 짓을 위증 사건 고발을 내가 알기로는 수없이 했는데 왜 수사를 안 하나? 놔두니까 계속 그러는 거 아닌가? 라면서 수사도 제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게 누구를 겨냥한 건지는 정확하게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인가 하는 생각이 짧게 들긴 하고요. 네. 왜냐하면 뭐 일단 증인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증인대에 서서 뭐 인사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을 에이, 우리 그건 아닌가요? 대통령께서 그러시겠어요. 누굴 너무 그런 일반적으로 얘기하신 거라고 일반론이에요? 봐야죠. 위중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나쁜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잡아다가 처벌해야죠. 그런 일반론적이지. 갑자기 어제 얘기한 이유. 대한민국 상권 분립의 나라에서 네.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 그럴 일은 하셨겠습니까? 없다. 에이, 지금 진행자 너무 편향되신 것 같아요. 제가 편향됐습니까? 네. 네. 대통령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이거 갑자기 어제 이제 얘기를 하셔갖고 갑자기 생각났나 보죠. 국감에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말하는 사람 용납이 안 된다. 용납하면 안 된다. 검찰 경찰 이건 또 결말 좀 지어야 된다. 왜냐하면 보통 뭐 위증하거나 아니면 증언 거부하거나 해도 고발한다 뭐 어떻게 한다 해도 나중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아마 이런 일반론을 그럼 아마 꺼낸 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좋게 생각하시죠. 알겠습니다. 비판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조희대 여기서 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저는 대통령이 굳이 이 시점에 이렇게 하는 게 좀 정부적으로 좋은 판단인가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네. 해석이 어쨌든 조희대를 겨냥한 걸로 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럼 또 이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조희대는 정확하게는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할 일은 사실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출석 사유가 합당하지 않은데도 증인으로 안 나왔다. 그 보기에 그러면 네. 고발을 해야 되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고발은 안 하고 참고인으로 바로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전환한 거는 원래 여야 간 합의가 있어야 되고 통고를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네. 불법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거기에 또 조희대는 나는 너 참고인 아닌데라고 뛰쳐나가지 않고 또 앉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의 서로가 그러니까 조희대와 추미애 이분들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투가. 그래서 위증 선서를 그러니까 증인 선서를 하지도 않았으니까 조희대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조희대를 겨냥했다라고 100%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대통령이 굳이 이 시점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별로 저는 정무적으로 좋지는 않다. 왜요? 예. 그래도 대통령에게?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거죠. 대통령에게. 국정에 대해서 세세하게 모든 걸 다 살피는 우리 만기 칠남 대통령 얼마나 좋습니까? 바나나 값도 챙기시고 동네 서점도 챙기시고 좋잖아요. 너무 비꼬는데.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것 좀 그랬어요? 너무 비꼬는 죄송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윤석열 막 맨날 술만 먹다가 네. 이렇게 세세하게 챙기는 분 보니까 네. 너무 감동적이에요. 보시는 분들이 다 판단하실 거라고 진짜요? 생각하고요.